네, 오늘은 8천억 부자죠. 그랜트 카돈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고요. 기업가이자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한데 내 집 마련 관련돼서 조언을 한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한번 볼게요. 집 사는 건 최악의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내 집 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일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분이 현재 계신 곳, 뭐 어딘지는 상관없겠죠. 일단 예시를 든 건데 뭐 8억, 평균 집값이 8억인데 미국은 사고 팔 때 중개수수료가 각각 6%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고 샀을 때 6%, 팔 때 6%니까 총 12%겠죠. 평균 집값 8억인데 중개수수료가 12%가 나간다. 집을 그리고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매년 1%가 든다고 하면 10년 동안 거주를 했을 때 총 10%의 보수 비용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재산세가 좀 나갑니다. 매년 2%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10년간 거주하게 되면 총 20%의 재산세가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연간 이자로 7%를 잡고 10년 동안 거주한다고 하면은 총 70%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 10년 동안 70%의 연간 이자를 총 지불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담대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정금리거든요. 그러니까 95%가 90 아니 그 고정금리로 받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금리인 상황에서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뭐 7%는 아니겠지만 이건 뭐 예시로 든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인들 대부분이 뭐 누구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지만 미국은 고정금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70%의 이자로 납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코스트를 다 합치면은 총 112%가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개수수료 아까 12%, 보수비 10%, 재산세 20%, 이자 70% 해가지고 총 112%가 되는데 그러면 8억에 주고 산 집이 17억이 되어야 본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8억짜리 집이 17억이 되어 있어야 본전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매우 힘들겠죠. 물론 입지 좋은 곳을 잘 골라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띄어서 막 돈도 많이 풀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기는 힘드니까 그럴 걸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집을 사지 말고 렌트를 하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일단 하지 말고 너가 살고 싶은 곳에서 월세를 주라는 거예요. 아니 월세를 내라는 거죠. 월세 내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였으면은 내가 이 돈으로 월세를 안 내고 내 집 마련을 했을 거였는데 그러지 말고 월세 낼 돈 빼고 남은 돈 그걸로 이제 부동산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집을 렌트를 주라는 거죠. 미국은 이제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으니까 그 집을 통해서 월세를 본인이 얻고 본인이 내고 있는 월세금의 일부를 충당하라는 거겠죠. 그 이유로는 내가 자산을 키워나갈 때는 내 집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산을 불려나가야 될 시기에는 내 집 마련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월세를 살아라. 그게 비용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월세를 살아라 이겁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내 집 마련 해가지고 그쪽에서 거주했을 때 비용을 생각하면 아까 보셨죠? 112%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월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부동산 취득한 걸로 그 금액을 충당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부동산은 이제 자산 가치가 뛰겠죠. 그래서 내가 자산을 키워 나갈 때는 집을 일단 사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실거주할 집을 처음부터 사라는 게 아니라 일단 어디든 집을 산 다음에 그거를 렌트를 주고 본인은 월세 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놓은 집에 자산 가격이 뛰게 되면 그때 그 집을 매도해서 뭐 또 다른 집이든 본인이 그 실거주할 집이든 차든 시계든 사는 거랍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직장인들이 자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직장인인데 누구는 엄청 자산이 불려져 있고 누군가는 신입사원일 때 그대로인 경우에 대해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거랑 완전 똑같지 않나요, 이 내용이?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시고, 우측 상단 영상.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마지막 말에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얘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 집 마련에 매몰되지 말고 자산을 키워나갈 때는 다른 부동산을 산 다음에 렌트를 주고 본인은 월세 살라는 겁니다. 이걸 한국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회에 적용하게 되면 어디든 갭투를 치고 본인은 월세 살아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거주 욕심을 버리고 처음부터 내가 좋은 곳에서 내 집 마련 해가지고 그곳에서 실거주 하겠다라는 욕심,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일단 자산 가치가 뛸 만한 곳에 부동산을 매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갭투한 다음에 본인은 월세를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월세 사는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뛸 거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에 그 차입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8천억 부자의 조언도 비슷한 거였으니까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본인의 자산을 불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